첫 번째 가보죠. 자, 범행 동기는 생활고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미용실에 몰래 이렇게 흉기를 뒤에 숨기고 찾아갔던 그 괴한 CCTV 제보 영상 지금 나가는데요. 전해드렸죠. 천만다행. 방송 끝나고 직후에 경찰이 동선을 파악해서 긴급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용실을 몇 번 왕래한 손님이기도 했다는데, 자, 오 교수님, 범행 이유가 뭐였답니까? 지금 이제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미용실에 흉기 들고 찾아갔던 그 남성 바로 어저께 방영이 됐었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이 사람이 사실 손님으로 그 미용실에 몇 번을 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CCTV에 나온 것과 같이 검은 장갑을 갖다 끼고 흉기를 들고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포착이 됐었죠. 그런데 피해자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저희가 예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머뭇거린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특수강도 미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둔 것이 자신과 그리고 이제 그 상대를 위해서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더 이상 못 참겠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며칠 전 개 2마리와 산책하던 이 행인. 자, 쓱 오더니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놓고는 그리고는 호련히 저렇게 떠나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같은 영상 아니에요. 또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저렇게 톡 넣고 사라지죠. 자, 행인이 버리고 간 저 봉지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 여기저기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다른 때 해도 안 되겠지만 특히 여름에 남의 집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정말 이건 테러입니다. 정말 치우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저 행인 저렇게 한두 번 찍힌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4-5번씩이나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와서 저렇게 검은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툭 버리고 간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수거해 가지 않고 바닥에 맞아요. 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터진 음식물 쓰레기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저 제보이신 분이 저거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 이 일이 일주일에 4-5번씩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2년째랍니다. 예? 2년째예요. 아이고. 2년째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행인이 나타나서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는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 어제까지도 똑같이 경고와 상관없이 그냥 버리고 갔다라는 거고 제보하신 분 너무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내심이 한계에 달았다면서 또 버리고 갈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라고 제발 좀 그만둬 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경고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10개월 만에 불쑥입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된 한 커뮤니티 글인데요. 10달 전에 중고 휴대폰을 사간 구매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 안 썼는데 액정이 나갔네. 수리비 42만 원이래요. 참. 예,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서비스 센터 가시죠. 뭐요? 님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네? 본인이 10개월이나 썼잖아요. 설마 저한테 수리비 달라는 거? 이 인간 아주 웃긴 인간이네. 자, 확실히 요즘 날씨가 더워요. 다 많이들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보자는 지난해 8월에 휴대전화를 중고거래에 내놨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깨끗하게 쓰셨네요. 잘 쓰겠습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10달이 지난 올해 6월에 불쑥 연락이 온 겁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 42만 원이 든다고 말하면서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 원이나 받냐며 비싸게 판 거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어허. 제보자가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수리해달라는 거냐며 따졌더니 구매자가 얘기가 안 되는 양반이다라면서 급기야 욕까지 아이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중고거래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면서 당시 2만 원도 깎아줬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몰래 다른 사람인 척하고 해당 구매자가 판매 중인 안경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혹시 쓰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되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이 구매자가 하는 얘기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파손을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라면서 수리비를 요청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여기서 그쳤으면 저희가 소개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뭐 많이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음. 이렇게 비싸다, 수리비 내놔라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 휴대폰을 올립니다. 올려서 조그맣게 액정이 나갔지만 불편을 못 느꼈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상태는 양호 이렇게 올려놓고 아, 본인은 못 쓰겠다고 보상해달라던 그 폰을. 저렴하다면서 13만 원에 올려놨습니다. 와. 사실은 본인 한 행동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사람 뭐냐고 보니까 이렇게 중고 사이트 거래 같은 거 많이 했다고 하고요.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야, 이 사람 정말 특이하다. 10개월 써놓고 수리비 달라 하질 않나. 또 안 되니까 양호 이렇게 올리질 않나. 독특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민폐는 이제 그만 또 나왔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허겁지겁 계단을 오르는 저 여성. 갑자기 바지를 침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주저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자, 옷 주섬주섬 옷 쳐 올리고 이제 짐 챙겨서 후다닥.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차라리 실외에서 하든가 복도에서 저러면 저거 누가 치우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건물 2층에 있는 제보자분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제보를 하신 거고요. 영등포에 있는 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한 11시 정도에 아침에 퇴근할 때는 못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계단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치우고 나서 CCTV를 확인했더니 저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고요. 이 제보자분이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이 건물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미용실에 물어보면 건물에는 화장실 쓸 수도 있고 그럼요. 가까운데 개방 화장실도 있는데 그 잠깐 들어와서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냐고 말을 좀 하지 왜 저러셨느냐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나라 없지 않잖아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급하다 하면 별걸 다 해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착해요.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옆으로 천막과 텐트가 그리고 저 음식 좀 보세요. 저 바로 뒤에는 푸른 바다가 그냥 야, 여기 완전히 명당이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란히 주차된 차량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빈 공간에 저렇게 텐트를 세팅했던 건데요. 난 캠핑장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차가 잘못 들어왔는지 텐트, 천막이 잘못 들어왔는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줄 꺼져 있습니다. 줄은 뭡니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바닷가가 보이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 차량하고 딱 붙여서 멋지게 텐트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제는 상식에 가깝죠. 주차장에 저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텐트는 텐트장에 가서 설치하십시오.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왕왕 있었고요. 9월 10일부터 이 주차장법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1차 위반을 하면 여기 뭐 야영한 거나 뭐 치사 같은 거 하게 된다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름 휴가철이 다 지나서부터 저게 또 법이 좀 그래 됐어요. 시작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여자 사람 동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다친 남편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하는 남편의 여성 동료,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여성 동료가 휴지로 남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줬고요.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에도 이 여성 동료가 남편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같이 갈까?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전화해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가 나고 아픈 상황에도 전화를 전부 다 받아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연자에게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돼서야 야근해야 한다 이런 문자만 남겼다고 합니다. 또 검사 후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야 사연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걱정할까 봐 연락을 안 했다면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요. 병원으로 달려간 사연자가 여성 동료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다 공유됐다는 걸 알았고 너무나도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원한 이후에도 여성 동료가 하루 간격으로 2번이나 또 연락을 해온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오지랖은 맞지만 동료니까 전화한 거다. 너무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상대 동료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여성 동료도 황당하지만 그걸 다 받아주고 옹호하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자신이 정말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석가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허허, 참 이 여편네 정말. 아니 서방 마음을 그렇게 몰라? 당신 걱정할까 봐, 우리 마나님 걱정하실까 봐 내가 입 닫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도배일 하는 그 백다의 그 여자는 말이야. 사고 때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아니 놀라서 그런 거고. 아니 자기도 궁금하니까 연락한 걸 갖고 뭘 또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병이 도져갖고서 하여간 이 여자들이란 진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확 동그라미. 좋습니다. 역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돼서 말을 안 하셨어. 웃기고 앉았는 야 양지열, 너 그 여편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야 연락처는 언제 주고받았어? 그리고 궁금하면 한 번 전화하면 됐지. 도대체 몇 번을 전화한 건데 그 백머시기 그 여편 내 지 서방이나 챙기라고 해. 남의 서방 엄지손가락이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무슨 상관인데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여성과 남편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아내, 그리고 정상적인 아내라면 당연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뭐 서로가 반말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병원에 같이 갈까? 궁금하니까 뭐 걱정되니까 전화해 줘. 이 분위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걱정을 할까 봐 연락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 동료에게는 걱정하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이럴 수가.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그 여자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자, 나라사랑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야 양지열 그러지 마 이러고. 왜? 갑자기 왜 저를 그래요? 사연 속 주인공 이름이 양지열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의심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합니다. 남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시킬까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사실 가장이면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쳐서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된다, 일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건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도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백다혜라는 여자분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성에게 그렇게까지 자주 연락을 하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런 행동을 남편분이 중간에서 끊거나 아니면 먼저 아내분에게 이 사람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네. 자, 이에 대한 반론. 자, 일단 요 드러난 사연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전화를 했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손가락 다쳤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직후 또 그 이후에만 전화 왔고 우리 사연자분 바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전화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좀 하긴 어렵고 저는 이제부터 뭐 못할 것 같거든요. 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심하기 좀 그렇다. 이 그러면 생각이 박 듭니다. 변호사님 썸 정도까지는 인정? 손가락 다쳐가지고 하는 건데 뭐 썸인 것 같은데도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조치됐습니다. 통신조회 해봐야 합니다. 통화 기록이 더 있는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네, 가족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레이크 루이즈님, 다쳐서 그 순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건 지나치고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박이님은 선 넘는 오지랖이 아니고 바람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YMH님은 여자 동료가 걱정해 줄 수는 있지만 좀 나갔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